예,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신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G20 회의는 가면은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외교 장관으로서는 매우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청문회 때 우리 강 장관님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남북 현안의 외교 현안에 대해서 깊숙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분의 철학과 구상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저런 이제 계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공감을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6.25 이후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대통령과 최근에 계속 같이 계신던 외교 장관으로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은 카나다 트루도 수상하고 그 짧은 양자 회담 계기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조직된 양자 회담이 아니고 회의 중간에 두 분이 조우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준비가 된 그런 양자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회담이지만은 하여튼 그 한반도 상황이 지금 이렇게 엄중하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기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인식하신 부분이라고 따지자면은 각국 정상, 소위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다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느끼신 그 말씀이라서, 그게 보니까 이게 한반상이 매우 심각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총리나 또 푸틴 등등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안 풀리는구나. 그러니 이게 외교적으로 풀 수 없다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네, 제가 대통령님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해석을 여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서 그 상대국 정상들께서 굉장히 저희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번의 정상 양자를 가졌고, 소화를 못한 게 한 6개 또 있습니다. 거의 G20에 오신 모든 정상들께서 우리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가신 그 단계적인 포괄적인 구상을 설명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아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법이 잘 안 보인다.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봤을 때도 해법이 잘 안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꿔서 뭘 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6.25 최대 위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가까이서 보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여쭤볼 수 없으니까. 네. 네. 대통령께서는 상대 정상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이해를 얻으셨습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한국의 발언권을 높인 부분 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거는, 이게 잘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느꼈었을 그 표현이 아닌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인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한번 그 점에서 곰곰이하면 생각을 외교장관으로서 한번 해봐 주시고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처음에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소프트 랜딩을 한 거 아닌가 하는 평가가 주르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른 가운데에서도 그 복잡한 현안은 뒤로 그냥 숨기고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하지 말고 서로 아는 처지에 굳이 얼굴 붉히고 있냐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번에 그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왔다 이런 또 평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는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부인했지만은.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사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그러니까 한미 FTA는 재협상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FTA가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상호 호혜적인 결실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미국이 제기한 여러 가지 그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인 무역 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를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재협상을 희망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우리 측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방위비 분담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를 해왔습니까? 기준이나? 아닙니다. 미국은 그 모든 군사 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을 갖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G20 정상회담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 퀘르브 재단 초청 연설에서 4대 제안을 했죠. 그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 제안, 그리고 평창올림픽 북한 참여 제안, 군사 분계선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제안, 그리고 남북 간 접촉 대화 재개 제안, 네 가지를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이인영 말씀은 좀 더 과감한 걸 하지 않았냐, 제안을 왜 안 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체 네 가지도 실현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 제안만 해도 북한 북경에서 식당 종업원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이미 북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실현 가능하겠어요? 통일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4대 제안도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저희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남북관계의 어떤 복원의 단초를 풀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내를 갖고 꾸준히 네,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평창올림픽도 같이 하자 그랬더만 제가 청문회 때 얘기했습니다만 됐거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서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이런 그 확성기 방송 그 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통일 장관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딱히 정해서 지금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군사분계선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적대 행위들을 갖다가 저희가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가 아니고 국제사회 공조에서 북한을 압박할. 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그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서 그 상대국 정상들께서 굉장히 저희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번의 정상 양자를 가졌고 소화를 못한 게 한 6개 또 있습니다. 거의 G20에 오신 모든 정상들께서 우리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가신 그 단계적인 포괄적인 구상을 설명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아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법이 잘 안 보인다.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봤을 때도 해법이 잘 안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꿔서 뭘 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6.25 최대 위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가까이서 보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여쭤볼 수 없으니까. 네. 예. 대통령께서는 상대 정상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이해를 얻으셨습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한국의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신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G20 회의는 가면은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외교 장관으로서는 매우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청문회 때 우리 강 장관님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남북 현안의 외교 현안에 대해서 깊숙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분의 철학과 구상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저런 이제 그 계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공감을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상황이 6.25 이후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대통령과 최근에 계속 같이 계셨던 외교 장관으로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은 카나다 트루도 수상하고 짧은 양자 회담 계기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조직된 양자 회담이 아니고 회의 중간에 두 분이 조우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준비가 된 그런 양자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회담이지만은 하여튼 한반도 상황이 지금 이렇게 엄중하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기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인식하신 부분이라고 따지자면은 각국 정상, 소위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다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느끼신 말씀이라서, 그게 보니까 이게 한반상이 매우 심각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총리나 또 푸틴 등등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안 풀리는구나. 그러니 이게 외교적으로 풀 수 없다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네,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해석을 여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발언권을 높인 부분 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거는, 이게 잘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그 표현이 아닌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본인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한번 그 점에서 궁금해하면 생각을 외교장관으로서 한번 해봐 주시고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처음에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소프트 랜딩을 한 거 아닌가 하는 평가가 주르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복잡한 현안은 뒤로 그냥 숨기고 이번 기회에 뭐 논의를 하지 말고 서로 아는 처지에 뭐 굳이 얼굴 붉히고 있냐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번에 그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왔다 이런 또 평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는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부인했지만은.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사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그러니까 한미 FTA는 재협상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재협상이 뭐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FTA가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상호 호혜적인 결실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미국이 제기한 여러 가지 그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인 무역 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를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재협상을 희망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우리 측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방위비 분담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를 해왔습니까? 기준이나? 아닙니다. 미국은 그 모든 군사 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을 갖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그 G20 정상회담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 퀘르브 재단 초청 연설에서 4대 제안을 했죠. 그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 제안, 그리고 평창올림픽 북한 참여 제안, 군사 분계선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제안, 그리고 남북 간